안녕하세요. 춤추는 시인입니다. 오늘 잠수하기 싫은 아이 설득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어, 글을 썼던 걸 여기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2일에 쓴 글이네요. 전 이 사진이 좋아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햇볕을 받아 눈부신 보석처럼 빛나는 물빛. 우리 잠수 키즈들의 미래가 이 바다와 같지 않을까요? 전 그러리라 믿어요. 무한대로 열린 아이들의 미래. 임신 중에 침대가 다 젖을 만큼 하혈을 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고, 또 임신 중에 난소 근처에 있던 무릎 2개가 꼬여서 새벽에 깨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고,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없어 기어다니며 구토하다가 응급수술을 했어요. 그 후로도 또 한 번 응급실행. 정말 어렵게 낳은 내 아이, 돌을 맞이할 무렵 저는 또 한 번 벼랑 끝에 서게 되었죠. 돌을 맞이했던 그의 여름, 수술과 항암, 그리고 이어진 체력 고갈과 우울증.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그렇게 얻은 금쪽 같은 아이, 물고 빨고 뒹굴고 까르르거리며 행복하게 키우다 잠수내를 알게 되었죠. 우와, 잠수내 가입 후 저는 탄성을 질러댑니다. 그러나 컴맹이었던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들을 봐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글을 찬찬히 읽어볼 시간도 체력도 없었기에 일단 잠순의 책나무의 흙들 리스트를 주르륵 출력하고 흙듯을 시작했어요. 영어 동영상 보기가 흙듯이에요. 그리고 간헐적인 접속. 그러나 미아처럼 헤맸죠. 늘 일을 하고 있었기에 또 당시에는 일의 양이 많았기에 잠순에 공부할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리고 7세, 아들이 7세 되었던 때 본능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잠수해야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책들을 읽혀야겠다 라고 느꼈죠. 제 가입 이후 정부 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소통의 재미를 알아갔지요. 마음을 열고 정부 치니 게시판 여기저기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흙듯으로 귀를 뚫어놓은 아이. 1학년 1년 동안 적응 1에서 적응 2로, 또 발전 1로, 발전 2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레벨업을 했어요. 시험 볼 때마다 신났었죠. 신기했고요. 그리고 발전 2는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낮은 단계책들을 미어 터지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림책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기 시작하고 베스트 책을 모두 구매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베스트가 아니라도 정권을 구해주었죠. 그리고 그 재미의 힘으로 아들 책 읽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잠수는 내 책벌레 1위도 찍어보고요. 하루에 160권 정도 입력도 해보고요. 아들 쉬운 단계를 방 한가득 쌓아놓고 읽어대는데 말리지 않았어요. 그 문장들이 반복을 통해 아이에게 스미면 결국 그 힘으로 레벨업하게 되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스스로 채울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죠. 그리해서 40번씩 반복 읽기 하는 책들도 생겨났고 1년에 20번씩 20번까지만 입력이 되니까 다음 해를 기다려서 결국 20번을 더 채운 책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밟아온 과정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온갖 생쇼와 이벤트 그리고 멘토링이 있었죠.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엄마는 강압적인 푸시보다는 감정적 호소의 설득법을 택합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명령조로는 아들을 진짜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후였기에 그 후에 진심 어린 호소를 하니까 아들은 마음을 열어주었고요. 그리고 노력해 주었죠. 물론 어제 발전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심화 테스트를 앞둔 현재도 아들과 작은 전쟁 중이긴 해요. 영책 읽기가 여전히 힘든 거죠. 하루 1시간 20분씩 최대한 최근에 늘리기로 약속하고 그걸 해내는 게 만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어책을 신나게 읽는 시간도 많지만 힘들어서 꾸역꾸역 읽는 시간도 자주 있었죠. 그래서 1시간 20분의 시간을 두고 전에 했던 대로 하루 30권의 권수 기준을 다시 제시했어요.
물론 최근 읽기 시작한 챕터북은 4권으로 인정해주고 글밥이 엄청 많은 것은 6권으로 인정해주기도 했어요. 협상이 체결되고 나서도 아들 어제는 읽는 내내 징징징. 그러나 눈 한 번 깜빡 안 깜빡이고 하기로 한 건 해야 한다는 걸 침묵으로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아들과 같은 자세 같은 모습으로 책을 읽었죠. 식탁 의자 2개를 붙여서 드러누워 영책 읽는 아들, 그리고 맞은편에 식탁 의자 2개 붙여서 드러누워 영책 읽는 엄마. 엄마 다리가 불편해 보였는지 아들 바퀴 달린 의자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다리 올리고 읽으라고요. 아들을 향해 달콤하게 웃고는 계속 읽었죠. 식탁 아래 저편에 아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빙그레 웃으며 어느새 짜증이 풀려 있어요. 저도 빙그레 웃어주었죠. 재밌다, 그치? 이후 저희는 오랫동안 책을 읽었어요. 그 바로 웃긴 자세로요. 자, 여기서 본론 나갑니다. 잠수하기 싫은 아이 설득하는 방법. 왜 잠수해야 되는지 멘토링부터 진행해요. 잠수의 핵심은 세상에 가장 재밌고 감동적인 기발한 상상력이 가득한 책들을 영양분으로 아이를 키운다. 안다. 우리가 영양성분이 균형 잡히게 차려진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듯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아름답게 균형 잡힌 책 밥상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에너지로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며 살아가는 거지. 너의 안을 채우지 않으면 너는 육체 노동자로 살아야 돼. 그러나 육체 노동자는 모두 로봇이 대체 가능한 영역의 일이야. 언제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럴 경우에 너의 생계, 먹고 사는 건 막막해지지. 너가 좋아하는 치즈도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너의 내면을 깊은 사고력, 놀라운 통찰력,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채워서 풍성하게 만든다면 너는 무슨 일을 해도 그 분야에서 성공할 거야. 사람들은 기꺼이 너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값을 치를 테니까.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기 전에 먼저 그걸 상상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었고 컴퓨터나 휴대폰이 있기 전에 그걸 꿈꾸고 개발한 사람이 있었지. 보이지 않는 상상력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므로 책에 가득 들어있는 모든 것은 너의 정신세계를 넓혀주는 보물인 셈이지. 너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물을 캐는 사람인 거야. 엄마가 잠수내에서 엄마만의 잠수 보물을 캐는 것처럼. 값진 것들은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 오늘 책 읽기 싫어요. 피곤하고 졸려요. 그래, 오늘은 힘든 날이구나. 엄마도 오늘은 많이 피곤한데. 엄마가 오늘 피곤하다고 드러누워서 너의 저녁을 안 차려준다면, 빨래를 방치하고 안 하고 설거지를 쌓아두기만 한다면 집안은 어떻게 될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엄마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야. 사실 엄마는 집안일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아. 엄마도 집안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울고 싶을 때가 많아.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은 울면서라도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저도 참아볼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못 견디겠으면 다시 말하렴. 오늘 읽을 양을 좀 줄이고 내일 더 하면 되니까. 엄마가 때로 설거지를 미뤄두는 것처럼. 괜찮아요. 이제 기분 풀렸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 훈련 없이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 너는 알파벳도 모른 채 잠수를 시작했지만 열심히 훈련해서 습관 잡고 즐기면서 책 읽은 결과 지금은 글밥이 가득한 챕터북을 읽잖아. 엄마는 언제나 너한테 감동받아.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밀어주라. 아들은 5세부터 영어 동영상을 계속 열심히 봐서 잠수 진행의 당근이 흘듯이에요.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탕목욕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의 소리 들으면서 멍 때리며 노는 거, 안방에 크게 동영상 소리 틀어놓고 베란다에서 박스 로봇 의상 제작하는 거, 흘드 소리 틀어놓고 뒹굴며 레고하는 것, 흘드 소리 들으며 엄마표 팥빙수 먹는 것. 언제나 행복한 순간에는 흘듯 오디오 소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 힘으로 영어책이 굴러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단어를 읽을 줄 모를 뿐 이미 다 알고 있는 표현들, 읽기만 하면 책은 쉬워지는 거죠.
결국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커가면서 더 잘 읽게 될 테니까요. 잠수하면서 가장 잘한 것은 옷에부터 헐듯 시작해서 귀 뚫어준 거, 그리고 일상의 쉼을 헐듯으로 가득 채운 것 하여 잠수내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적기는 5세라고 생각해요. 8세만 되어도 영어 동영상의 저항감이 너무 커서 습관 잡는데 너무 애를 먹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잠수내 좋다고, 그리고 거품 물고 칭찬하고 추천해줘도 동영상 하나 습관 잡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동시 접속해서 잠수내에 가봐야 하는 곳, 진행하는 법, 전화로 거품 물고 얘기해줘도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지요. 저는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했는데 누군가 이끌어 주었다면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쪽으로 밀어주라. 헐듯을 좋아하며 미치도록 재미있는 헐듯거리 무한 공급. 영어책 중 그림책 클릭하면 푹 잠기게 두는 거죠. 사전을 좋아하면 사전 퀴즈 내기로 재미를 더하라. 저희도 사전 퀴즈 내기 정말 좋아했었어요. 엄마들에게 제발 질리게 하지 말라. 원칙을 지키되 습관도 잡되 질리게 하지는 말라. 할 거 다 하면 논다. 할 거 다 하면 잔소리 금지. 할 거 다 하면 무한 자유. 이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약속은 철저히 지켰죠. 아이가 자라게 될수록 욕심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조금만 더 하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다 아들 토해요. 제발 질리게 하지 말아야 내일 또 즐겁게 잠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잠수내 너무 잘하는 아이들 많지만 그 아이는 그 아이고 내 아이는 내 아이니까요. 아들 입장에 최선을 늘 인정해 주려고 노력해요. 아들은 이미 그 나이에 저보다 나아요. 저와 비교하면 아들은 천재죠. 정말 대단해요. 어떤 분이 어떤 글에서 제 글을 링크 거시면서 제 글의 어느 부분에서 힘을 얻었다는 말씀에 아침에 문득 글쓰기를 눌렀어요. 사실 잠수내 잘 진행하시는 고수맘들은 너무도 잘 알고 저보다 더 멋지게 진행하고 계시기에 이런 글 쓰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또 다른 한 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용기 내서 저의 주일 아침을 잠수내 드립니다. 6개월 전에 낑낑대며 성질내며 발전 2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서 시험지 내미는 게 주저되었는데 아들 어제는 가뿐하게 문제를 풀더라고요. 엄청난 발전.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은 심화 문제라서 짜증을 낼 듯도 싶지만 심화 문제를 자꾸 접해봐야 할 듯 싶어서 찍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발전 1 문제 풀고 발전 2 문제 풀고 심화 문제 나오니 바닥을 뒹굴며 잠수님 너무한다고 어린아이한테 너무 심한 거라고 엄청 땡깡 부려서 난처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 주르르 찍어주었죠. 하루에 한 번만 테스트하기로 해서 이제는 좀 덜할 듯해요. 잠수하다 보면 무식한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로 거듭나는 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잠수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머리를 써요. 우리 마음을 써요. 잠수 전략가가 되자고요. 매일매일 묵묵히 잠수하시는 모든 잠수맘들, 빛나는 보석 같은 글로 우리를 이끄시는 잠수 선배님들, 감탄과 무한 감사를 보내며 주일 아침 춤추는 시인들임. 네, 추천 명단에 되게 많은 분들이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글 쓸 때 늘 힘이 되었어요.